이스라엘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은 잠재적인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리쿠드당 명단과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특파원 알렉스 라딘이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내 예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리쿠드당은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사의 리쿠드당은 당 사무국의 3명의 고위 인사, 즉 외무장관 기디온 사라를 위한 명단 내 우선순위 자리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와 리쿠드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됩니다. 문서상으로는 이는 막대한 권한입니다. 리쿠드당은 이스라엘 카츠의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그가 표싸움 대신 안보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르의 자리는 그의 정당과 리쿠드 간의 통합 합의를 통해 확보되었고 하임 카츠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권은 당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것이 구조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임 카츠와 이스라엘 카츠가 사실상 중앙위원회와 사무국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두 조직이 자신들의 우선권을 승인하도록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리쿠드가 네타냐후가 지원하는 첫 번째 우선 후보인 기술기업가 오렌 두브롭스키를 공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일입니다. 11번에 배치되었으며 선거 이후 경제, 의료, 교육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정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의 배치는 즉시 과거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재조명을 불러일으켰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브롭스키는 이에 대해 이미 사과한 바 있습니다. 운노는 또한 네타냐후가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22석에서 24석 사이를 차지하는 정당에서 총 9명의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제 텔아비브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이 결정은 현직 장관들과 크네셋 의원들이 지역구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리쿠드 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한 것입니다. 크네셋 의원들이 지역구 예비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리쿠드당 소속 의원들의 절반 정도가 지역구에서 경쟁하기 위해 의석을 사퇴하지 않는 한 다음 크네셋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리쿠드의 예비선거 경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길,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도 저희는 i24 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그의 예비선거 캠페인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지금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예비선거에 출마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약 일주일 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니콜, 우리는 잘 몰랐지만 네타냐후는 이미 일주일 전에 이 특별 배정 자리를 국방장관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국방장관이어서도 아니고 이란과 전쟁 중이어서도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일로 인해 대피소를 열기로 결정했다면 그런 걱정은 접어두세요. 그는 단지 당 내에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국 책임자로서 그는 당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며칠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스트레스받게 했고 당신과 내가 민망하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할 만한 더 많은 바이럴 영상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카츠는 그런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는 카츠를 만족시켰을지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리쿠드 의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탈리 고틀리브는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리쿠드 유권자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 내에서 더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네타냐후는 당 내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탈리 고틀리브는 국방장관을 비판하면서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리쿠드 내에서 배정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상위 자리를 노리는 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받은 언론의 주목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이런 논란이 많고 시끄러운 인물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리쿠드 소식도 있는데요, 길. 데니 루이스는 하레디의 영향력 때문에 리쿠드를 떠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베이테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로드의 종교위원회 의장이자 하레디 리쿠드 활동가인 샤브타이 카타시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징성이 리쿠드에 해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하레디의 영향력 때문에 당을 떠난 국회의원이 하레디 활동가로 교체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렇네요. 하지만 리쿠드가 수십 년 동안 초정통파와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관계는 점점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눈에는 이게 현실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천 명의 초정통파 하레디 사람들이 리쿠드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리쿠드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첫 번째 크네셋 의원이 몇 달 동안 아주 상징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크네셋이 실제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가 실제로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 정당이 집권당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 선언입니다. 많은 대중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점점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집권당 내에 크네셋 의원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슬로건을 보면 선거운동에서 리쿠드, 범국민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타마르 벤 그비르는 사실 이 슬로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국민정부가 광범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성향의 유권자들을 위한 우파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말하는 범국민 정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타냐후는 매번 선거 때마다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벤 그비르가 지배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표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벤 그비르를 원한다면 그냥 벤 그비르에게 투표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일반 대중에게 어필하고 싶어 합니다. 정치 지형의 중심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슬로건은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듣기에도 좋으니까요. 잠시 리쿠드를 벗어나 봅시다. 예시 아르티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거기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있는데 미할 카바비아입니다. 그녀는 막 크네세트에 입성했는데 사실 원래 미국 출신이에요. 버지니아에서 왔죠. 2000년대 초에 알리아를 했어요. 미알이 지금 크네세트에 어떤 기여를 할까요? 그녀는 버지니아 남부의 작은 마을인 블랙스버그 출신 최초의 크네세트 의원입니다. 그녀가 첫 번째라는 게 전혀 놀랍지 않아요. 아마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누가 알아요. 보세요. 그녀는 영어권 유권자층을 대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I14 시청자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크네세트에 I14 시청자들을 위한 대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게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모든 정당이 I24 시청자들을 위해 자리를 하나씩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는 제 친구이고 저는 그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녀는 선서조차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그녀가 크네세트에 와서 멋진 사진을 몇 장 찍긴 했죠. 네, 저도 모든 정당이 I14 뉴스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저와 당신의 몫이죠. 그러니 오늘 스튜디오에서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네.